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순간에 끝이 없는 생각의 물결에 갇힌 적이 있나요? 이것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간단한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뭔가 부적절한 말을 했나요? 내가 한 행동이 그를 불편하게 했나요? 이러한 생각은 조용히 생길 수 있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쯤이면 이미 의심과 불안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어 우리를 소비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서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과도한 생각의 영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단지 정신만 가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그 영향을 느낍니다. 작은 긴장감, 신체적 통증, 그리고 일상적인 걱정이 이 정신적 혼란 속에서 뒤섞여 우리의 웰빙과 심지어 건강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사고의 순환은 끊임없는 경계 상태를 생성하여 실제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이는 상상 속의 화제를 진화하려고 시도하는 것과 같아서 피곤하고 비생산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의 흐름에 빠지게 되면 현재를 살아가는 것, 작은 기쁨을 즐기는 것, 그리고 명확하게 해결책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과도한 생각의 습관의 뿌리와 영향에 대해 깊이 파고들고 이 끊임없는 통제와 분석의 필요성 뒤에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탐구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지속적인 걱정의 함정에서 벗어나 더 차분하고 집중된 마음을 기르는데 효과적인 실용적인 전략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의심과 불안의 감옥에 갇힌 적이 있다면 이 내용을 함께 따라와 주세요. 이것이 더 가볍고 현재를 즐기며 목적 있는 삶을 살기 위한 변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에 관심이 있다면 다음 팁과 성찰을 놓치지 않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반복적인 사고는 불편한 경험을 이해하고 보호하려는 우리의 마음의 자연스러운 시도이지만 끝없는 의심과 걱정의 순환에 갇히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과도한 분석은 뇌가 예측 가능성과 안전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발생하며 종종 간단히 설명할 수 없는 경험과 감정에 대해 합리적인 답을 찾으려 합니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반복적인 사고의 습관은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자기 언급적인 사고와 관련된 영역을 자극하며 과도하게 자극받으면 불안과 우울증을 악화시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순환은 감정적으로 과중된 느낌을 생성하여 우리가 지치게 만들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원하는 해결책에서 더욱 멀어지게 합니다. 정신과 의사인 릭 헨슨 박사는 우리의 마음의 진화적, 부정성 편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부정적인 경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실제 위험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이를 무분별하게 적용하게 되면 지속적인 경계감을 느끼게 하고 현재를 차분하게 경험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게다가 연구들은 과도한 생각이 제한된 인지 자원을 소비하여 기억력과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줍니다. 마음은 과거를 다시 방문하거나 미래의 문제를 예상하는데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식별하는데 덜 능숙해집니다. 이러한 정신 상태는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진 코르티솔 수치의 화학적 불균형을 일으키며 이는 반복적인 사고 에피소드 동안 증가합니다. 코르티솔의 과잉은 수면, 면역력, 기분에 영향을 미치고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복적인 사고는 또한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을 해결하는 데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공감적으로 연결되는 능력을 잃게 되며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정신적 폭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존재의 결여는 친구, 가족 및 파트너를 멀어지게 하여 외로움을 증가시키고 이는 반복적인 사고를 유발한 불안과 불확실성을 더욱 부채질합니다. 옥스포드 대학교의 마크 윌리엄스 교수는 마음챙김 기반 인지 치료 프로그램의 공동 창립자로서 이러한 지속적인 자기인식이 우리를 자동 조종 상태로 살아가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순간을 인식하거나 즐기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도한 생각은 해결책의 한 형태가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 건강 및 행복을 소모하는 미로로 변합니다. 이 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마음 챙김의 선구자인 존 카바친 박사와 같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즉각적인 설명이나 해결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관찰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를 판단하거나 각 생각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점진적인 안도감을 경험하게 되고 현재의 순간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재연결하게 됩니다. 과도한 사고는 특히 완벽주의적 성향이나 높은 성과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경향을 넘어 보호와 통제를 위한 깊이 뿌리내린 행동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과도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실수나 거절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의 모든 세부 사항을 분석하고 예측해야 한다는 강박을 느끼며 이는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반영입니다. 심리학에서는 통제의 필요성이 취약함에 대한 두려움을 막기 위한 방어 메커니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예측하려 하면서 과도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비판, 실패 또는 불충분함의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거의 마비에 가까운 정신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끝없는 완벽 추구의 포로가 되어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행동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검토하며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장하려 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때 불편함과 불확실성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라는 부분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는데 이는 휴식 중에 활성화되지만 과도한 사고 성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경계 상태는 피로감을 유발하며 인지적 과부하로 이어집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이러한 경험을 뚜렷하게 느꼈습니다. 키가 큰 탓에 주위 사람들을 위협하는 듯한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저는 눈에 띄지 않으려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행동은 다른 상황에서 느끼는 자신감을 반영하지 못하는 신체적 자세로 이어졌습니다. 나중에 저는 이러한 태도가 나의 진정한 표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불안감을 강화시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리학자이자 저자인 브레네 브라운은 우리가 비판이나 판단을 피하기 위해 적응할 때 결국 우리의 진정성을 부정하게 되어 불편함과 불만족이 증가한다고 설명합니다. 과도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중요한 점은 타인의 감정적 반응과 행복을 개인적인 책임으로 느끼는 경향입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조정한 적이 있나요? 이러한 사고방식은 사회적 환경을 통제하려는 무의식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수용이 종종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저의 여정을 통해 저는 다른 사람을 위협하지 않기 위해 자세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프로젝션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내 행동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변화는 간단하지 않지만 자기 반성과 의식적인 관찰을 통해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의 인식에 대해 생각하는 많은 부분이 우리의 불안감의 프로젝션임을 깨달으면 우리의 생각이 현실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실천은 한 걸음 물러서서 우리의 상황 통제 욕구가 종종 취약성을 숨기기 위한 것일 뿐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기본 모드 비활성화를 돕기 위해 마음 챙김을 제한하며 이를 통해 모든 세부 사항을 분석하려는 필요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은 통제의 필요성을 포기하고 불확실성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완벽주의와 자기 비판이 안전의 보장이 아니라 스트레스와 피로의 원천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진정한 삶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됩니다. 이는 질이나 책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과 과도한 외부 검증 욕구의 반영을 구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불안이 우리의 삶을 정의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식을 기르면서 우리는 자신감과 균형을 가지고 행동할 자유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제 과도한 사고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행복을 훼손하며 우리의 진정성을 제한하는 방식을 이해했으니 이 순환을 깨고 균형을 되찾는 전략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불확실성을 수용하는 것은 반복적인 사고를 줄이는 열쇠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절대적인 통제의 필요성에서 벗어나 현재와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철학자이자 정신분석가인 에리히 프롬은 탈착이 우리를 자아와 모든 것에 대한 통제 환상에서 자유롭게 하는 예술이라고 주장합니다. 프롬에 따르면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안전을 찾는 것입니다. 건강한 탈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실수와 실패가 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하고 풍부한 요소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긍정 심리학은 회복력과 성격이 어려움을 통해 형성된다고 강조하는 반면 완벽한 이미지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오히려 불안감을 증가시킵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을 줄이면 우리는 고정된 정체성에 대한 필요를 내려놓고 인간의 복잡성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이 수용을 발전시키고 더 평온하고 균형 잡힌 사고방식을 기르는 몇 가지 실천과 접근 방식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과도한 생각을 줄이고 더 평온한 마음을 되찾으려면 걱정이 지배적이지 않게 관리할 수 있는 자기인식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자기 관찰로 시작됩니다. 판단 없이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는 마음챙김 실천은 생각이 단지 일시적인 정신적 사건일 뿐 절대적인 진리가 아님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의 창시자인 존 카바츠는 생각을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 실천을 통해 각 걱정에 몰두하기보다는 생각이 오가도록 두고 마음을 현재로 되돌리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 존재의 연습은 당신과 생각 사이에 일시적인 여유 공간을 만들며 생각이 당신의 감정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줍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실천은 당신이 생각의 패턴을 관찰할 수 있게 하며 그 패턴에 휘둘리지 않게 해줍니다. 마음이 의심으로 가득할 때 각 생각에 대한 답을 찾기보다는 단순히 자신이 느끼는 것을 관찰해 보세요. 이 생각이 정말 현실을 반영하는가? 아니면 내 불안의 투영인가? 라고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과도한 생각을 줄이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단계는 스스로에게 사용하는 언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언어는 감정적으로 무게를 가지며 우리가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이나 자신의 걱정을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방식으로 표현할 때마다 불안한 관점을 강화하게 됩니다. 인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기 대화는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거친 말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지지적인 말은 안정감과 자존감을 촉진합니다. 자비와 격려의 언어로 자아 비판을 대체함으로써 우리는 더 평화롭고 균형 잡힌 내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의 열린 소통은 과도한 생각을 줄이는 열쇠 중 하나입니다. 많은 경우 과도한 생각은 우리 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정과 오해로 인해 심화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도를 해석하거나 추측하기보다는 직접적이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취약성과 인간 연결에 대한 전문가인 브레네 브라운은 진정한 소통이 의문을 해소하고 마음이 잘못된 해석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준다고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이 느끼거나 생각하는 것을 직접 묻는 것은 추측에 대한 불안을 줄여주며 상호 신뢰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기를 쓰는 것은 생각을 정리하고 외부화하는 데 변화를 가져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글쓰기는 생각을 시각화하고 구체화함으로써 감정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일기를 쓰면 뇌는 생각을 보다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정신적 재구성을 용이하게 하고 깊은 통찰을 이끌어냅니다. 일기에서 단순히 걱정을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정말 걱정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생각들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가정인가? 와 같은 반성적인 질문을 해보세요. 이는 유용한 것과 내려놓아야 할 것을 분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전략들, 자기 관찰, 언어에 대한 주의, 정직한 소통, 그리고 일기은 진정한 정신적 변화를 위한 견고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각각의 실천이 서로를 보완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도한 생각의 순환에서 벗어나 현재와 함께 사는 더 가벼운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과도한 생각을 줄이기 위한 전략, 예를 들어 자기 관찰과 열린 소통의 실천은 우리가 불안의 가장 강렬한 형태 중 하나인 재난화 경향을 다룰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과도한 생각이 세부 사항과 가정에 대한 반추로 이끄는 반면 재난화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얽매여 두려움과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과도한 생각과 마찬가지로 재난화와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점을 재평가하고 과장된 생각을 해체하며 현재에 기반한 회복력 있는 사고방식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제 최악을 상상하는 이러한 경향을 다루고 우리 삶에 더 많은 균형과 평온을 가져다주는 구체적인 접근 방식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재난화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게 만드는 인지 왜곡으로 일반적으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없이 그렇게 믿게 만듭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마음이 재난 영화를 상영하는 것과 같아서 실패, 손실, 문제를 예상하며 최악에 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고는 진화적 반응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가능한 위험을 예측함으로써 생존 확률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맥락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불안과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며 실제로 위협을 나타내지 않는 상황에서도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을 활성화시킵니다. 재난화는 끊임없는 경계 상태를 생성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녕을 해치고 사람이 현재를 살아가고 명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뇌에는 위협을 감지하고 두려움과 불안 같은 감정적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편도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재난화 경향이 강한 사람들은 편도체가 자주 과활성화되어 공황과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마치 항상 위험에 처해 있는 것처럼 반응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재난화 경향은 시간이 지나면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지속적인 사고에 의해 신체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코르티솔 수치가 높으면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불면증, 우울증, 심장질환과 같은 상태를 발병할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재난화 경향 극복을 위한 전략 재난화를 다루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로 돌아오고 상황을 보다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실용적이고 성찰적인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접근 방식 몇 가지입니다. 증거 기반 현실 점검 연습. 재난화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재난적 사고의 현실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실제로 발생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인가요? 또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실제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라고 자문해 보세요. 이러한 질문은 마음이 사실에 기반한 걱정과 과장된 투영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지행동치료, TCC는 이 기술을 사용하여 인지 왜곡을 도전하게 하고 생각을 추측이 아닌 구체적인 데이터에 기반하도록 가르칩니다. 대체적 사고 개발하기. 중요한 단계는 뇌를 최악을 상상하는 대신 더 현실적인 대안을 생각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직장을 잃으면 다시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 현재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필요하다면 해결책을 찾고 새로운 기회를 탐색할 수도 있다. 로 재구성해 보세요. 부정적인 만약에를 보다 실용적이고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로 대체하는 이 연습은 보다 균형 잡힌 사고 방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회복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어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하게 합니다. 호흡과 의식적 이완 연습. 재난화는 뇌의 싸움 또는 도피 시스템을 활성화함으로 깊은 호흡과 명상과 같은 이완 기법이 이러한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마음챙김 명상은 생각을 감정적으로 연관시키지 않고 관찰하는 법을 가르쳐 재난화의 강도를 줄여줍니다. 깊은 호흡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마음과 몸을 진정시킵니다. 이는 편도체를 이완시키고 뇌의 상황이 실제로 위협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현실적인 행동 계획 세우기. 때때로 재난화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걱정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를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획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재정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라고 자문해 보세요.
매달 소액을 저축하거나 적절한 건강보험을 마련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설정하면 재난화의 영향이 줄어들고 통제감을 느끼게 됩니다. 실패의 가치 재평가하기. 많은 경우 재난화는 실패나 취약성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을 반영합니다. 실수와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는 긍정적이고 건강한 관점을 가지면 이 두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패를 자연스러운 발전 과정의 일부로 수용하는 것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도전을 건설적으로 대하게 만듭니다.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인 마틴 셀리그먼 박사는 실패를 수용하는 것이 회복력을 강화하며 이는 공황이나 절망 없이 도전적인 상황을 맞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감사 실천과 현재에 뿌리내리기. 마음이 재난적 시나리오에 집중할 때 우리는 삶의 좋은 것들과 안정적인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 실천은 더 긍정적인 정신적 관점을 강화하는 입증된 방법입니다. 매일 저녁, 작은 일이라도 잘 된 것에 대해 반추해보세요. 이는 뇌의 부정성 편향을 극복하고 현재에 집중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몸과 환경에 완전히 집중하는 그라운딩. 은 재난적 사고의 강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체 감각을 인지하고 깊게 호흡하며 주변을 관찰하세요. 이러한 연습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속도를 늦추도록 돕습니다. 치료적 지원 찾기. 재난화가 일상생활에 깊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치료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치료는 재난적 사고를 다루는데 특히 효과적이며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보다 건강한 관점으로 대체하도록 도와줍니다. 정신건강 전문가의 지원과 도구는 구조화된 방식으로 재난화를 도전하고 극복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일관되게 실천할 때 재난화의 영향을 줄이고 보다 회복력 있고 균형 잡힌 사고 방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표는 모든 걱정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웰빙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효과적이고 중심 있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를 위한 첫걸음, 명상. 재난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인 경계 상태에 묶어두어 현실과 두려움에 기반한 가정을 구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반면, 명상은 마음을 느리게 하여 생각이 폭풍이 지나간 후의 먼지처럼 가라앉도록 합니다. 명상은 생각을 호기심과 수용의 자세로 바라보도록 도와주며 각 생각을 진리로 여기거나 감정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이노럴 비트와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뇌파를 알파 상태로 유도함으로써 명상은 더 큰 이완과 집중 상태로 안내합니다. 이 평온한 상태는 뇌가 정보를 더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처리하게 하며 정신적 소음과 자동 반응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합니다. 정기적인 명상 실천은 생각과 감정 사이의 건강한 분리를 만들어주어 재난적 사고가 단지 사고일 뿐 현실의 반영이 아님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렇게 명상은 불안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관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며 현재와 회복력, 균형을 가지고 삶을 항해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명상은 우리가 생각을 관찰하되 그것과 동일시하지 않도록 가르쳐주어 더 평온한 마음과 현실에 대한 명확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 상태를 유지하고 다시 과도한 생각과 재난화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중요하지 않다 라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만트라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 짧고 직관적인 문구는 모든 걱정이 우리의 주의를 받을 가치가 없으며 우리의 마음이 부여하는 중요성이 항상 실제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중요하지 않다 라는 만트라는 본질적으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이 말은 자동적으로 각 생각이나 문제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충동을 멈추게 하여 더 가볍고 집중된 마음의 공간을 만듭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일상에서 나타나는 세부 사항과 불안에 중요하지 않다를 적용함으로써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지 선택하고 중요한 것과 단순한 잡음을 구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 만트라는 또한 모든 문제에 즉각적이고 깊이 있는 해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특히 완벽주의나 재난화를 경향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은 모든 것을 고치고 해결하고 싶어 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작은 걱정들에 대한 무게를 내려놓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모든 작은 불확실성이나 불편함을 해결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자아의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아가 각 의견과 가정에 집착할 때 문제의 중요성을 과장하며 우리를 반응적으로 만듭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만트라는 삶이 불안한 순간이나 지나가는 걱정보다 더 크고 넓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실제로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오직 우리의 평화를 소모하는 사소한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에 중요하지 않다를 되뇌이면 우리는 평온을 지키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연습은 삶을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도와주며 일부 문제는 흘려보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음을 수용하게 합니다. 이처럼 중요하지 않다는 하나의 삶의 철학이 됩니다. 우리에게 의미 없는 것을 내려놓고 더 큰 존재감, 균형, 자유를 갖고 살아가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장에 전념하고 더 평온하고 집중된 마음을 기르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여정은 작은 발걸음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루하루, 한 가지 연습씩. 우리가 논의한 명상, 반성의 일기, 혹은 자신과의 솔직한 대화를 시도하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과도한 생각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은 기술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으니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통찰이 누군가에게 다음 걸음을 내딛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유하고 우리 채널을 구독하여 다음에 더 많은 자기이해와 성찰의 도구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과도한 생각을 명료함과 목적의식으로 바꾸는 여정을 함께해 나갑시다. 함께 더 가벼운 마음과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갑시다.